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지대 119. 오늘은 2017년 국가안전 대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국민 등 모두 참여해서 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진단하고요. 또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일종의 예방활동입니다. 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시행이 돼서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데요. 2015년부터 시행이 돼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연이은 대형 화재와 사고 소식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입니다. 이런 국가적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시행이 되기 위해선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기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다면 국가안전 대진단이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 독점 공개 119 엑스파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유, 공사장 여기네. 종로구 공평동 119 대원들이 긴급 출동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신축 공사장에서 자재 창고로 쓰는 대형 컨테이너. 불을 처음 발견한 공사 현장 직원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가연성 자재가 가득해 불씨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인데요. 분노가 폭발하듯 화염은 거세게 컨테이너를 집어삼키는 중입니다. 급격하게 퍼져가는 불길 앞에 구조대원들의 진화 작업은 침착하고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건물 뒤편으로까지 터져나오는 불길. 이를 막기 위해 구조대원들 또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화재가 시작된 지 5분여.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자 드디어 전세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소방대원들의 집중 공략 끝에 예사롭지 않던 불길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컨테이너 내부 불길까지 잡지는 못했습니다. 조금씩 내부로 진입하는 소방대원들. 아직 위험한 상황이지만 대원들의 발걸음엔 거침이 없는데요. 살수 호수를 이용해 내부 불길을 진압합니다. 잠시 후 거세게 타오르던 불길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현장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파마가 지나간 자리는 참혹하기만 합니다. 컨테이너와 내부 자재 전부가 소실됐는데요.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장에서 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미연에 예방이 돼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안전 대진단에 대해서 오늘도 이금정 소방교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국가안전대진단은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진단해서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일종의 예방 활동으로 네.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에 걸쳐 실시됩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요. 국민들은 주변에 위험한 것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설물을 안전 점검하다는 말이 사실 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점검한다는 건지 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민간 시설을 포함해서 약 33만 개소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법과 제도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와 같이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안전 등급이 보통의 건물들보다 낮은 시설물들이라든지 또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 또 최근에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위험성이 이렇게 확인된 전통시장이나 대형 공사장 같은 이런 안전에 문제가 될 만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을 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또 그 밖에 일반 시설들은요, 소유자나 또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요. 또 이와 동시에 또 국민들은 우리 주변이라든지 생활 속에 숨어져 있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 화재가 연이어서 발생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속상해 하셨는데요. 그럼 이 기간에 뭔가 좀 보완책도 세워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 전국에 1,577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전기와 관련된 사고가 47.9%로 거의 50%를 차지하고 또 그 다음엔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5%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잘 파악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상인분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화재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네, 국가안전대진단이 올해 3번째 시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나요? 이 시설물의 결함 및 이 위험 요인을 미리 발굴해서 보수 보강함으로써 안전사고와 대규모 재난 예방에 기여를 했고요. 네. 또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신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지는 부분이나 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요, 우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대상을 지난해에는 약 50만 개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33만 개로 조정을 해서 기간도 일부 단축을 했고요.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요. 주로 민간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 또 전통시장, 그리고 대형 공사장 등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민간 시설도 14만여 개를 포함시켰습니다. 네. 요즘 뭐 해빙기잖아요. 이로 인해서 뭐 축대나 담장, 공사장에서 기초 공사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대책도 그럼 국가안전 대책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빙기에 무너지기 쉬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3,300여 개소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시설물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3월 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수시 점검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빙기엔 낙석이라든지 또 건물에 금이 간다든지 금이 간 틈새가 벌어지는 경우 또 골목의 담벼락이 기울어지거나 또 이렇게 특정 부분이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네.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들은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시면 곧바로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을 받으시거나 또 요즘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안전신문고 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쉽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위험한 곳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좀 보다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신고하면 결과에 대한 회신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신고를 하시면 국민안전처에서는 일주일 안에 그 신고하신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본인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변에 위험물질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정책이 국민들의 참여로 완성된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이 앞으로 정착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복귀 순서입니다. 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도로 한쪽에 차를 잠시 정차 중입니다. 멀리서 한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는데요. 그러더니 속도를 못 이기고 미끄러지면서 정차 중인 차량과 쾅! 새벽녘 한산한 도로라고 마음 놓고 속도를 내다가 충돌하고 만 건데요. 갑작스런 사고에 피할 수도 없고 길가에 잘못 정차했다 괜한 봉변만 당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서행 중입니다.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다가오더니 그대로 쾅! 오토바이 운전자 휴대전화를 보다가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비 오는 밤길이라 천천히 운전 중인데요.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쾅!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행을 하다 불법 유턴하는 걸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의 제동거리가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충돌하게 된 건데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사실. 모두들 기억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였습니다. 네, 긴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마치고 전국 초등학교가 3월 일제히 개학을 했습니다. 네.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안전이 동반돼야 될 텐데요. 네, 하지만 황당하게도 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늘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쿨존 안전사고에 대해서 오늘 톡톡 안전연구소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연합의 이주영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 등하굣길에 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예,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네.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사고 유형을 보면 횡단 중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49.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로 하는 법규 위반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41.1%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쿨존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이곳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하니까 정말 문제인데요. 맞아요. 예, 이 사고 발생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예,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들 대부분은 운전자인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 특히 어린이들의 행동과 인지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친구와 놀이에 집중하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네. 또래끼리 몰려다니다 신이 났을 때 서로 밀치거나 차도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다가 인도를 벗어나거나 주행 차량을 보지 못해 차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스쿨존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시간대도 따로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39.6%에 해당하는 사고는 하교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사고가 많고 특히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등교 시간에는 교사, 녹색어머니, 학교안전보안관, 학교별 담당 경찰 등이 등교 지점별 교통안전 지도를 하지만 하교 시간에는 한정된 인원이 지도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스쿨존에서의 안전 속도가 시속 30km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 속도를 준수를 잘 안 한다면서요? 예, 스쿨존 제한 속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속 30km입니다. 만약 시속 30km로 달리던 중 갑자기 차도로 내려온 어린이를 보고 급제동을 하면 네. 멈추기까지 마른路面에서는 약 12m가 필요합니다. 즉 12m의 내 어린이는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같은 속도라도 어린이에게 전해지는 충격은 성인의 7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어린이는 차량 사이에서 건너거나 차도로 내려와서 건너지 말아야 하며 운전자는 30km 이하 속도로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사실 또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어떤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른들이 지켜야 할 것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고요. 네. 둘째, 스쿨존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셋째, 스쿨존에서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추어 서야 합니다. 넷째, 스쿨존에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멈추고 출발하기 전에 어린이가 있는지 살피면서 천천히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행하는 어린이들 스스로도 이런 대처법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이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좀 알려주시죠. 예, 어린이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시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길을 건널 때 중요한 것은 안전한 횡단 수칙을 실천하는 겁니다. 네. 멈춘다, 살핀다, 건넌다. 즉 멈추어서 차가 오는지 귀로 소리를 듣고 왼쪽, 오른쪽, 왼쪽 살핀 다음에 건널 때는 주변을 살피면서 부지런히 건너도록 해야 합니다. 손을 든다고 해서 빠르게 오던 차가 멈춰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피면서 부지런히 건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멈춘다, 살핀다, 건넌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는 이 차량 사각지대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어린이들이 알고 있어야 대처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살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사각지대는 차량이 크고 높을수록 더 넓어집니다. 따라서 차량 뒤에서 장난치거나 차량 사이를 뛰어다니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네. 만약에 움직이는 차량 뒤에 있다면 가능한 빨리 차량을 피해서 움직이고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손으로 쳐서 위험을 알린다거나 소리를 내서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등하교 시의 사고 중에서요, 이 통학 차량에서 또 발생하는 사고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주로 어떤 유형의 사고들이 발생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220건에서 2015년 28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0건이고 67명의 어린이가 다치고 3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네. 특히 충격으로 다가온 사고는 2013년 통학버스에서 내려 앞으로 지나가던 어린이를 내려준 통학버스가 못 보고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네. 2015년에는 운행하던 차량의 문이 열려 어린이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주요 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 세리미법이 전면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올해 2017년 1월 29일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유예 기간을 거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세리미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시킨 법인데요.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동승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네. 셋째, 운전자와 운영자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법 제도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시행이 잘 되고 정착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운전자 또 운영자의 이 안전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너무 이런 안전 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예,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운영자는 2년에 한 번씩 3시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탑승 지도교사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지만 탑승 지도교사가 의무교육 대상자는 아닙니다. 또 3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에 각종 안전사고, 대처 상황에 따른 알찬 교육 내용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네. 실효성을 크게 거두고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운전자나 인솔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의 하나로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5발자국 캠페인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서 하차한 후 어린이가 차량에서 5발자국 이상 떨어져서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 같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네, 뭐 꼭 통학 차량이 아니더라도 어떤 차량이든지 어린이가 내릴 때 어린이가 차량에서 5발자국이 충분히 떨어진 이후에 이동하는 이런 습관 꼭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른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이 스쿨존 교통사고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지대 119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지대 119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